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이는 분명 들어가는데 유난히 젊고 기품 있어 보이는 분들을 보면 대체 비결이 뭘까 궁금해지곤 합니다. 옷을 입는 감각부터가 남달라 그 비법을 꼭 한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오늘 30년 넘게 패션업계에 몸담아온 장진희 디자이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중년의 멋을 한층 더 젊고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비결을 정리해왔고, 오늘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품위 있는 옷차림이란 값비싼 명품을 걸치거나 화려한 디자인을 입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 디자이너는 진짜 뭐든 몇 가지 작은 기술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명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젊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비결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옷 선택과 조합이 훨씬 더 간단하고 즐거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않으실 거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비결, 색상의 조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비결은 바로 봇의 색상 조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장 디자이너는 강조합니다. 밝은색 옷은 우리의 안색을 환하게 밝혀주고 어두운 색 옷은 얼굴의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색상이 만나면 얼굴에 자연스러운 입체감이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에게 이러한 색상 대비는 주름이나 그늘을 부드럽게 감춰주어 한결 혈색이 좋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색이 있는 곳에 먼저 머물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남색 재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반신과 얼굴에 집중됩니다. 이때 아이보리색 상의를 안에 받쳐 입으면 얼굴이 반사판을 뗀 듯 훨씬 더 화사해 보입니다. 이러한 색상 조합은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을 자아냅니다. 아이보리색과 남색의 조합처럼 단정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죠.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색상만 잘 맞춰 입으면 누구나 멋진 품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옷차림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아이보리와 남색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같은 원리로 옅은 베이지색과 고동색, 하늘색과 짙은 회색, 또는 옅은 회색과 먹색처럼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적절히 조합하면 안색을 살리면서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밝은 색 옷은 빛을 반사해 피부톤을 자연스럽고 생기 있게 만들고 어두운 색 옷은 몸의 선을 정돈해 주어 한결 날씬해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옷을 고를 때 얼굴과 가까운 곳에는 밝은 색을, 몸매 라인을 보완하고 싶은 곳에는 어두운 색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스타일 가이드가 상의는 밝게, 하의는 어둡게를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는 화사해 보이면서 몸매는 날씬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입으면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피해야 할 색상 조합도 있습니다. 바로 전부 밝은 색으로 입거나 전부 어두운 색으로 입는 것입니다. 온통 밝은 색으로만 입으면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피부가 탄력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부 어두운 색으로만 입으면 얼굴의 그늘이 더 깊어져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검은색과 남색 또는 갈색과 짙은 녹색을 함께 입는 것처럼 어두운 색끼리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합은 안색을 칙칙하게 만들고 옷 자체의 무거운 느낌 때문에 자칫 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요란한 무늬나 복잡한 색상 조합은 시선을 분산시켜 품위 있기보다는 어수선한 느낌을 줍니다. 때로는 단 두 가지 색의 대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프랑스의 유명 디자이너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진정한 우아함은 단순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색과 무늬로 치장하기보다 두 가지 색의 대비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얼굴과 기분까지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옷장을 열어 밝은 색과 어두운 색 옷을 조합해 보세요. 자신의 안색과 분위기가 한결 나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옷차림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 옷의 소재. 두 번째 비결은 못의 소재입니다. 이 점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색상이 안색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면 소재는 몸의 선을 보완하고 당신의 움직임을 한결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체의 선과 자세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소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는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주면서도 주름이나 군살을 교묘하게 가려주어 여유롭고 우아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프랑스 디자이너 이브 생 로랑은 못은 몸의 형태를 따라야 하고 그 움직임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재가 부드러워야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러운 율동감이 생기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의 시작입니다. 얇은 울 재킷이나 실크 블라우스, 신축성 있는 니트처럼 부드러운 소재는 움직임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겨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줍니다. 리넨 소재의 바지나 면 소재의 스커트처럼 통기성이 좋은 소재는 피부가 민감해진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자극 없이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는 것은 편안함과 품격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하지만 소재를 고를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 색상의 부드러운 소재는 오히려 주름을 부각하고 안색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색 울 스웨터는 몸을 무겁고 경직되어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감색이나 짙은 파란색처럼 조금 더 밝은 톤의 어두운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색은 밝히면서 몸매는 보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야른 소재는 몸의 라인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단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계절에 맞는 소재 선택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리넨이나 얇은 면 소재가 시원하고 편안하며 겨울에는 울이나 캐시미어 같은 소재가 보온성과 품격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소재를 고를 때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거울 앞에서 가볍게 흔들어 보며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주름과 은은한 광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단정하고 여유로운 품격을 드러내는 작은 디테일입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소재는 몸과 대화하듯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옷의 소재는 단순한 천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움직이고 숨 쉬며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는 진정한 친구입니다. 오늘부터 옷장 속 옷들의 소재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비싼 옷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고 안색을 환하게 밝혀줄 좋은 소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옷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품격은 당신의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품위 있는 옷차림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 옷의 핏. 세 번째 비결은 옷의 맞음새, 즉 필입니다. 이것은 품격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색상이 안색을 밝히고 소재가 몸매를 보완해 주더라도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옷을 얼마나 잘 맞춰 입느냐가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옷이 너무 꽉 끼면 주름과 군살이 부각되고 보는 사람도 입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하면 여유로움을 넘어 자칫 단정하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색상과 소재를 골랐다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게 됩니다. 미국 디자이너 랄프 로렌은 필은 옷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품격은 디테일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옷이 몸에 잘 맞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당신의 기품을 완성하는 품격의 갑옷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재킷의 어깨선은 어깨에 자연스럽게 안착해야 하고 소매 길이는 손목을 살짝 덮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길면 둔해 보이고 너무 짧으면 팔이 어색해 보입니다. 바지 길이는 발목이 살짝 드러나는 정도가 다리 라인을 한결 단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키가 크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길이는 비율을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셔츠나 블라우스는 몸에 딱 붙지 않고 약간의 여유 공간을 두어 움직임이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의 단점은 자연스럽게 가리면서 장점은 은근히 드러내어 무심한 듯 고급스러운 진짜 품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60세 이후에는 어깨선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해 어깨 핏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너무 두꺼운 어깨 패드가 들어간 옷보다는 어깨선이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재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허리선이 살짝 들어간 디자인의 옷은 전체적인 실루엣을 단정하게 만들어주며 젊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는 반드시 거울 앞에서 옆모습과 뒷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면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등 쪽이 울거나 꽉 끼면 전체적인 인상을 망치기 쉽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핏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주름, 소매 길이, 어깨선 같은 사소한 디테일들이 모여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단정함과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옷차림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네 번째 비결, 작은 디테일. 네 번째 비결은 작은 디테일이 품격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색상도 좋고 소재도 부드러우며 핏까지 완벽하더라도 마지막 액세서리나 세부적인 마무리가 소홀하면 품격은 순간적으로 빛을 잃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과장된 장식보다 작고 질감 좋은 디테일이 오히려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프랑스의 명품 디자이너 샤넬은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액세서리야말로 그렇습니다. 작고 품격 있는 것만이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 귀걸이는 안색을 자연스럽게 밝혀주고 무늬 없는 단아한 실크 스카프는 옷의 색상에 은은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특히 스카프는 목선을 자연스럽게 감싸주어 세월의 흔적을 부드럽게 가려주고 얼굴선을 한결 부드럽고 혈색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화려한 목걸이나 커다란 무늬의 스카프는 오히려 안색을 가리고 옷의 단정함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욕심을 버리고 단정함과 여유로움을 보여줄 작은 포인트 하나만 더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손목과 발목을 살짝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손목에는 얇은 시계나 간결한 디자인의 팔찌를, 발목에는 단정한 로퍼나 플랫슈즈를 매치해보세요. 이런 작은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 보이고 무심한 듯 여유롭고 우아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손과 발의 선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과하지 않은 세련미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발목이 살짝 보이는 플랫 슈즈나 샌들을, 겨울에는 손목이 살짝 드러나는 얇은 시계나 심플한 팔찌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품격은 옷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움직일 때 스쳐 지나가는 작은 디테일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당장 옷장에 있는 액세서리 하나, 스카프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품격은 한층 더 단정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옷차림의 네 번째 비결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 태도. 다섯 번째 비결, 품격은 결국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색상, 소재, 핏,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도 마음가짐과 태도가 부자연스럽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그 어떤 멋진 옷도 빛을 잃고 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프랑스 디자이너 이브생 로랑은 가장 아름다운 옷은 여유로운 자신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자신이 선택한 옷을 즐기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내는 태도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 당신을 빛나게 하는 품진정한 광채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재킷을 입더라도 어깨를 펴고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걸으면 그 옷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한다면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자신을 감추고 싶은 껍데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옷이 나에게 어울릴까를 먼저 걱정하기보다 내가 이 옷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때 옷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안색을 밝히고 기분까지 환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외출 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의 나도 참 괜찮다. 이 작은 한마디와 미소가 당신의 옷차림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품격이란 멋진 옷을 자신을 숨기는 갑옷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동반자로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색상, 소재, 핏, 디테일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마음, 즉 젊음과 품격을 지키는 태도는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즐겁게 생활하기. 나이가 들면서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젊은이들의 전유물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품격과 젊음은 즐거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단 10분이라도 즐거운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30% 이상 감소하고 면역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작은 즐거움이 결국 마음의 새로운 여유와 몸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을 미소 짓게 할 작은 일을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처 양재동 꽃시장에 들러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이를 골라 집에 꽂아보세요. 방 안의 공기와 마음이 봄처럼 화사해질 겁니다. 혹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흙을 만지고 잎이 자라는 것을 보세요. 당신의 마음도 함께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내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세요. 친구나 이웃과 마주 앉아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머릿속의 복잡한 고민이 잠시 멈춥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삶을 즐길 그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젊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은 마음의 빛이며 품격의 시작입니다. 오늘 꼭 자신을 즐겁게 할 작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둘째,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돌보기. 몸이 굳으면 마음도 굳고 반대로 마음이 부드러우면 몸과 표정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품격은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 연구팀은 부드럽게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한 사람들의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표정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대화해 보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오늘 조금 힘들었어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이 짧은 말이 마음의 긴장을 푸는 마법이 됩니다. 좋아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시계 초침 소리, 바람 소리, 잔잔한 음악 소리. 이런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마음의 분주한 발걸음이 멈춥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는 부드러움은 모든 것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부드럽게 마음을 돌보는 것, 그 부드러움이 결국 모든 것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몸의 리듬 느끼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몸의 움직임과 리듬을 천천히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품격과 젊음을 지키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자신의 신체 활동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노화를 더디게 맞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걸음걸이, 호흡의 리듬,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까지 이 리듬을 느끼는 순간 마음도 함께 젊어집니다. 걸을 때 조금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뺨을 스치는 바람, 땅을 스치는 발바닥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식사할 때 한 번만 더 천천히 씹어보세요. 입안에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순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몸은 마음의 정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몸의 작은 움직임을 느낄 때 마음도 함께 젊어집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몸의 작은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의 젊음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넷째, 좋은 것만 보기. 마음의 젊음은 자신이 무엇을 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온통 부정적인 소식이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결국 마음을 빛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눈에 담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은 아름다운 풍경이나 밝은 영상을 볼 때 뇌의 감정 중추가 활성화되어 실제로 표정과 신체의 긴장이 이완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늘 적어도 한 가지, 마음이 좋아지는 풍경을 보세요. 동네 공원의 나무, 골목길의 작은 꽃, 저녁 노을. 돈이 들지 않지만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거울을 볼 때도 장점부터 보세요. 내 안색은 아직 괜찮아. 내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워. 이렇게 좋은 점만 보는 작은 연습이 마음을 단정하고 품격 있게 만듭니다. 공자는 마음이 밝으면 눈도 맑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려는 마음의 빛이 결국 얼굴의 빛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자신의 마음을 믿기. 마음의 젊음과 품격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믿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색과 소재를 잘 골라도 마음이 고개를 숙이면 그 빛은 즉시 사라집니다. 심리학 연구 역시 자신을 믿는 순간 뇌의 긍정 회로가 활발해지고 신체의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진정한 품격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 짧은 말이 마음의 흔들림을 잠재우고 오늘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마음에 작은 선물을 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가벼운 산책, 혹은 멋진 옷차림. 스스로 마음이 기뻐지는 순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믿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품격을 만드는 5가지 비결과 마음의 젊음을 지키는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라 작은 색의 대비, 부드러운 소재, 몸에 맞는 실루엣,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의 여유와 자신감.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진정한 품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드는 것은 외모뿐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을 만들지만 그 주름마저 자연스러운 빛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자신을 믿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노력이라는 것을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 단정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그리고 그 옷차림 속에 깃든 마음의 품격이 여러분의 매혹 빛나게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